JTM 1월 2일 차트 매매 매수점과 매도점을 미리 알아보고 갈게요. 안녕하세요. 주식투자자 JTM입니다. 시장 흐름에 대한 관심과 종목에 대한 이해는 필요합니다. 문제는 일반 투자자가 살펴보고 판단하기에는 양이 많고 쉽지 않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매매 기준을 차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요. 차트만 보고 매매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차트는 답이 아니에요. 하지만 차트를 보조로 활용할 줄은 알아야겠죠. 단기 매매할 때 수익 확정하는 타이밍도 잡아야 하고요. 이 시간에는 순수하게 차트 기준으로만 기준점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각 종목에 대한 코멘트가 있으면 같이 드릴 거고요. 단기 흐름에 따라서 기준점은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점은 다음 개장일인 1월 2일에 한정하고요. 이후로는 바뀔 수 있습니다. 매매점의 기준은 시장을 이기는 종목 자체가 극소수이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과 섹터의 흐름을 미리 알 수는 없지만 단일 종목의 제로나 공시 이런 부분들을 배제하고 참고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넷마블입니다. 중국 외자판호 허가로 급등이 나왔고요. 29일에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기존에 보유하던 사람은 수익 실현하는 날이었을 것 같고요. 섹터의 상승이지만 해당되는 게임인 제2의 나라 A3 샵 타이탄이 있어서 재료로 봐야겠죠. 매출액은 꾸준하지만 대규모 M&A와 인건비 상승으로 재무적으로는 영업이익이 적자고요. 자산 기준에서는 아직 괜찮습니다. 비용 절감과 영업이익 증가 두 가지 숙제가 있네요. 실제 중국 시장을 통해 주 사업과 매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급등 후에 수익 실현을 빠르게 하거나 적절한 주가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51,700원 접근해도 괜찮은 매수가 라인이 될 거고요. 62,700원 첫 번째 단기 저항이에요. 빠른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 라인에서 매도를 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45,200원 이 주가 레벨은 매수 이후에 추가로 매수를 해도 괜찮은 가격 또는 종목의 추세가 꺾였어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재료가 소멸되거나 악재가 나오거나 그러면은 손절을 해도 괜찮은 그런 라인이 되겠죠. 그리고 75,300원 이 부분은 강력한 저항이에요. 추가적으로 큰 모멘텀이 생기거나 아니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을 때 갈 수 있는 주가 레벨이고요. 강력한 저항이기 때문에 이 저항선을 넘어가는 경우도 생겨요. 하지만 넘지 못하고 찍고 내려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 같네요. 두 번째 종목은 KPX 생명과학입니다. 원료 의약 및 의약품 중간체를 생산 공급하고 있고요. 중국 코로나19 확진자 급등 속에서 치료제인 팍스로이드 부족 현상으로 화이자 독점 공급 뉴스와 함께 급등했습니다. 재료로서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하고요. 각 저항 라인이 어디인지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종목은 매출은 지속되고 있지만 영업이익도 적자로 지속되고 있어요. 테마가 끝나는 테마의 종료 시에는 주가 모멘텀 자체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매매 대응을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현재 주가는 5,930원이고요. 4,880원에서는 접근해도 괜찮은 매수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530원은 단기 저항선이에요. 이 부분에서는 빠르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주가 레벨이 될 것 같고요. 4,130원 이 부분은 지지라인으로서 매수라인과 지지라인은 약간 다릅니다. 지지라인으로서
내가 매수를 한 이후에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은 가격 또는 종목이 아예 끝났을 때 손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이 되겠네요. 그리고 7,320원 이 가격대는 강력한 저항이에요. KPX 생명과학이라는 종목 자체가 큰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을 때 갈 수 있는 레벨 수준이고요. 이 부분을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넘지 못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을 것 같네요. 세 번째 종목은 코콤이에요. 스마트 홈 시스템, 도어폰, CCTV 제조 및 판매 사업을 하고 있고요. 북한 무인기 도발 후에 무인기 테마로 급등했어요. 이후에 안티드론 시스템 개발 완료 뉴스로 추가 상승하는 모양새입니다. 테마의 상승이지만 디테일한 재료가 노출되면서 상승세가 얼만큼인지는 지켜봐야 하고요. 종목은 매출과 영업이익 둘 다 감소하고 있고 매출 연결까지 지켜보기보다는 빠른 매매를 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이네요. 기준점을 찾아볼게요. 현재 6,550원에 종가 마감을 했고요. 4,330원이 접근할 수 있는 매수가예요. 접근할 수 있는 매수가라는 건 이 가격에 매수를 했을 때 리스크가 굉장히 낮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6,370원 단기 지지선이에요. 현재 6,550원에서 이 라인을 깼을 때는 밑에서 사신 분들은 이익 실현을 이때쯤 하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또는 내가 조금 더 비싸게 샀더라도 이 라인이 깨지면은 손절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그러한 라인입니다. 3,630원은 강력한 지지 라인이에요. 추가 매수를 하거나 종목이 끝났다 라고 하면 손절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런 라인이에요. 그리고 7,630원 단기 저항이죠. 요 부분까지는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 부분을 넘어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모바일 게임과 PC 게임, IP 활용 게임 개발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딘과 우마무스메가 인기 게임이고요. 중국 외자판호 허가로 섹터의 산승에 편승해서 급등이 있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상승하고 있고요. 이익 측면에서는 고평가 상태입니다. 현재 마지막 종가는 44,650원에 끝났어요. 접근해도 괜찮은 매수가는 41,800원 이 라인이 되고요. 단기 저항은 45,800원 빠르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러한 매도선입니다. 그리고 37,300원 이 부분은 추가 매수를 충분히 검토해도 괜찮은 그런 라인이고요. 57,000원 현재 주가 수준에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이 종목에 있을 때 또는 섹터에 있을 때 갈 수 있는 가격이고 이 부분에서는 웬만하면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나노엔텍입니다. 체외 진단 의료기기 종목이고요. 중국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진단키트 관련주 종목으로서 흐름이 나왔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지속되고 있고 주가는 고평가 상태입니다. 마지막 종가는 5,950원으로 끝났어요. 접근할 수 있는 매수가는 5,350원이고요. 그리고 현재 마지막 종가인 5,950원은 단기 지지선으로서 이 부분에서 이익 실현을 하거나 또는 내가 조금 높게 샀다 라고 하면 손절을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라인입니다. 4,800원은 추가 매수를 검토해도 좋은 가격이에요. 그리고 7,000원 단기 저항으로서 이 부분까지는 쉽게 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을 넘어가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 단기 저항선에서 이익 실현을 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여섯 번째 종목은 화일약품입니다. 중국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테마로서 감기약 원재료 생산하여 급등이 나왔고요.
이후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지속되고 있고 이익 측면에서 주가는 고평가 상태입니다. 마지막 종가는 음봉이었고요. 2780원에 끝났어요. 이 종목에 접근 가능한 매수가는 2400원 정도로 봐야 하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지지선이 2700원이에요. 2700원을 깼을 때는 이익 실현을 하거나 또는 손절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이후에 2200원까지 됐다. 2200원 라인에서는 부담 없이 추가 매수를 검토해도 좋은 가격이고요. 단기 저항이 3180원이에요. 3180원을 갔을 때는 빠르게 매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단기 매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곱 번째 종목은 조이시티이고요. 모바일 게임과 온라인 게임을 주 매출로 하고 있습니다. 프리스타일과 건쉽 배틀이 인기 게임이고요. 중국 외자판호 허가로 섹터의 상승에 편승해서 급등이 있었네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감소 추세고요. 고평가 상태, 부채 비율이 높은 점도 같이 봐야겠네요. 마지막 종가는 4040원에 끝났어요. 이 종목에 접근 가능한 매수가는 3850원, 그리고 단기 저항에서는 4500원으로서 빠르게 매매하실 분들은 4500원에 치고 나오셔도 좋아 보입니다. 이후에 지지 라인이 3500원인데 이 3500원 라인에서는 추가 매수를 검토하거나 또는 손절을 검토해야 되는 라인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900원이 강력한 저항으로서 단기 저항을 넘어가고 4900원까지 갔을 때 더 강력한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종목에 추가 모멘텀이 있지 않으면 이 라인에서는 빠르게 수익 실현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여덟 번째 종목은 제주은행입니다. 인터넷 은행 설립 소문으로 급등했다가 부인 공시가 나오면서 하락을 했고요. 현재 주가는 추세가 꺾이지는 않은 모양새이고 매출과 영업이익은 꾸준한 상태, 최근 주가 상승으로 주가는 고평가 상태입니다. 마지막 종가는 1650원이었어요. 이 종목에 접근 가능한 매수가는 9200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단기 저항이 12000원으로서 빠르게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12000원 라인에서 매도하는 전략 세워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이후에 7729원 요 라인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종목에 대한 손절을 생각해 봐야 되는 라인이고요. 14,000원 이 은행 자체가 지금 부인 공시가 나오면서 급락이 한번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엎을 만한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을 때는 14,000원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 넘어가기에는 저항이 세기 때문에 발생하는 모멘텀의 크기와 현실성을 보고 판단을 하면 되겠죠. 아홉 번째 종목은 사마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박 생산 판매를 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대규모 공급 계약 예상 뉴스가 있습니다. 계속 우상향하는 차트의 모습이에요. 매출과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주가는 조금 높은 수준으로 보이네요. 접근 가능한 매수가는 32,500원입니다. 이 라인이 되면은 매수할까 하는 접근을 해봐도 크게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단기 저항은 42,000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빠르게 매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부분에서 수익 실현하고 이후에 다시 저가에서 사는 그런 전략도 좋아 보입니다. 이 종목 자체가 26,400원까지 갔다 라고 하면 추가 매수하거나 또는 종목에 급락이 있었을 경우에는 손절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열 번째 종목은 일동제약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 불발로 급락이 나왔어요. 적자 기업이고요. 단기로 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풀매수하기에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요. 이미 풀매수를 했다
라고 하면 빠르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치료제인 조코바의 승인 여부를 우리가 알기는 어려워요. 질병관리청과 식약처 허가를 우선 받고 질병청 구매 계약을 통해야 하고요. 강력한 효과 입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 종목은 마지막 종가가 28,550원에 끝났어요. 단기적으로 빠르게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면 33,700원 이 단기 저항선에서 매매를 하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만약에 종목이 28,000원을 갔다 라고 하면 추가 매수를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나 자신이 없다 라고 하면 28,000원이 깨졌을 때는 손절도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38,300원은 강력한 저항선이에요. 이번에 긴급 사용 승인 불발로 인해서 나온 하락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엎을 만한 강력한 모멘텀이 있을 때 갈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을 뛰어넘기보다는 이 라인에서는 빠르게 수익 실현 또는 손절이 될 수도 있겠죠. 정리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1월 2일을 준비하는 종목별로 기준점을 잡아보는 시간 여기서 마칠게요. 1월 2일 새해 첫날 첫 시장에서 수익 실현 잘 하기를 바랍니다. 부자 되시고요. 감사합니다.